네, 2023년 3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2의 차지철이라고 봅니다. 차지철 아십니까?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죠. 그때 같이 숨진 경호실장이 차지철입니다. 왜 이재명을 저는 차지철과 비교를 할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씨는 자기 선친 산소에 뭐가 박혀있다라는 것을 말만 듣고 사진을 그대로 띄웠습니다. 근데 조금 흉내니 뭐니 온갖 글을 옮겼는데 조금 다르다라는 걸 제가 앞방송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황을 닥쳤을 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는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릇이 작다. 조금 한번 숙성을 시켜서 며칠 있다가 반응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능력이 딸리다.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추미애라는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죠. 그 사실을 이재명은 까맣게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약간 늦은 뉴스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방송 녹화를 하는 건 3월 14일 밤 10시, 11시가 다 돼갑니다. 요 방송은 아마 내일 15일 아침에 나갈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찍는 입장에서 하루 전이 13일이죠.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외통위를 단독으로 열었습니다. 이 국회에서 위원회를 열려면 위원장하고 여야 간사가 이렇게 회의를 해서 되게 합의를 해서 하는데 이 합의가 안 되면은 단독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4분의 1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 수가 있어요. 그때 위원장이 나 이 회의는 개회 못해 그러면 위원장에 속하지 않은 정당의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사의를 볼 수 있죠. 외통위 위원장은 누군가? 김태호, 국힘당의 김태호 위원장이고, 국힘당 간사는 북한에서 온 태영호 의원이고, 민주당 간사는 그 유명한 이재정 의원이거든요. 이재정. 이렇게 세 사람이 협의를 했는데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이제 전체 이 위원회 수의 과반이 넘죠. 21명인데 12명이 민주당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이 회의를 열었고 위원회를 열었고 이재정 간사가 민주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면서 이 외통위를 열었습니다. 이 개의 선언을 하면서 이재정 간사는 지금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자 배상을 하라라고 판결을 한 것 때문에 참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윤석열 정부에서 3자 변제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펄펄 뛰고 있죠. 그래서 이재정 간사는 피해자와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해법 정책이 발표됐고 또 다른 정상외교에 나서는 상황에서 국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정취하는 오늘 회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3자 변제를 굴욕적 해법이다라고 비난을 했죠. 조정식 의원, 운동권 출신. 1910년 일제에 의해 우리 국권을 상실한 경실국치 이후 최악의 국가적 치욕이자 굴욕 외교다. 대법원 판결을 우리 정부 스스로가 무력화하는 사법 주권 포기 행위다. 윤석열 정권이 뒤틀린 역사인식에서 나온 참담하고 굴욕적인 해법이다 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습니다. 박홍근 의원, 원내대표니까 한술 더 뜨겠죠. 이 굴욕적 해법 방안에 대해서 국회에는 강력하게 규탄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이든 외교부 장관이든 상권 분립을 부정하고 입법적 지위 없이 강행하는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네, 이 회의에
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게 아니라 무소속 국회의원이 한 명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김홍걸. 누구죠? 네. 김대중, 이희호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이희호 여사가 낳은 유일한 아들이죠. DJ 아들. 그는 왜 상가집에 가게 되면은 검은 옷에 까만 넥타이를 매는데 그런 차림으로 왔다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외교의 정말 밑바닥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홍걸 씨, 고려대학교 불문과 출신, 아주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친구인데 이렇게 나가는군요. 바로 이 김홍걸 의원의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찌하고 김대중 오부찌 선언을 하면서 박정희 이후 최대의 한일 관계를 만들었죠. 지금 뭐 그전까지는 일본의 대중문화가 들어오면은 뭐 섹스, 폭력, 뭐가 난무한다고 해서 다 틀어막았는데 지금 일본 대중문화 다 들어와 있죠. 뭐 할로윈 행사하게 되면은 일본 재패니 애니메이션 보고 코스프레 하는 젊은이도 매우 많고, 그렇게 아버지는 일본하고 많이 가까워지려고 했는데 그의 아들은 대한민국 외교가 밑바닥을 보여줬다면서 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이렇게 13일날 국회가 떠들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나 그거와 관계없이 이 방송이 이제 15일날 나간다 그랬는데 하루 뒤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으로 갑니다. 1박 2일 일정입니다. 뭐 일본은 가까우니까 뭐 당일치기도 갔다 올 수 있는 나라인데 하룻밤 자고 옵니다. 일본에서 상당히 환대를 하는 걸로 보여요. 정상회담을 한번 하는데 그리고 만찬을 또 한답니다. 이제 대통령은 바로 일본 가는 거예요. 비행기로 뭐 1시간 반이면 갈 거고. 동경에 내려서 동포 간담회 하고 기시다 총리 만나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을 하죠. 여기서 뭐가 발표될지 상당히 저도 주목됩니다. 신한일 협력이나 미래 선언 같은 게 나오겠죠. 그리고 만찬을 가집니다. 이때는 부인도 참석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하겠죠. 그런 다음에 만찬 이후에 다시 자리를 옮겨 일본 총리하고 우리 윤 대통령이 배석자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또 이제 단독 회담을 한답니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아요. 저는요 15일, 16일 아침 윤 대통령이 서울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일본 가겠죠. 그날 이재명 대표가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앞에 가서부터 굴욕적인 일본 방문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투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쭉 나와갖고 뭐 그 길을 막는 쇼라도 하고 서울공항 앞에 가서 데모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가지고 더 강한 요구를 할 수 있고 일본도 야, 윤 대통령이 정말 어렵게 일본 왔구나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요, 사실은 이제 이 방송 다음에 제가 김기수 변호사하고 같이 인터뷰한 긴 유튜브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 대일 항쟁기 때 일본 기업에 징용을 한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라고 판결을 김능한 대법관 주도로 대한민국 대법원이 했는데, 그런 판결을 하게 되면은요 똑같이 외정 때 한 70만 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우리 한반도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뺏기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데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걸 알아서 자기네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징용인이 뭐니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다 처리하기로 하면서 한일 국교를 정상화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김능한 씨 같은 사람들이 그 징용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라라고 판결을 하게 되면 같은 논리로 이 외정 때 조선에 있다가 재산을 다 뺏기고 돌아간 70만 명의 일본인들이 한국 법원에 내 재산을 돌려줘. 왜? 대한민국 법원은 한일 기본조약
무시하고 그런 판결을 했으니까 같은 개념으로 한다면 그 조약을 무시하고 내 돈도 줘야 돼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많은 돈을 배상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뭐 그 삼자 변제에 대해서 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린 건데 그거는 김기수 변호사와의 요 방송 다음에 나올 인터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국제 정치의 질서고 사실인데 지금 이거를 그 삼자 변제로 풀었다고 이렇게 대들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든 윤 대통령이 뚫고 나가면서 일본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상당히 고마우니까 상당히 환대를 하면서 뭔가 선물을 뭔가 반대급부를 내놔야죠. 일본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씨가 좀 더 빽빽거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을 제가 차지철하고 비교하겠습니다. 차지철이라는 사람 다 아시죠? 1934년 개띠입니다. 옛날 분들은 옛날에 어른들은 소실을 많이 뒀었죠. 이 차지철 씨는 소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대다른 형제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고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27살 때 사실 이 사람은 6살 떨어져 갖고 간부 후보생으로 즉 고등학교 졸업할 용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공부는 꽤 했죠. 그 학력 가지고 장교가 됐죠. 장교는 빨리 됐죠. 그래서 27살에 공수특전단, 그때는 우리 공수단이 김포에 하나밖에, 일공수가 그냥 공수단이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위로 있었는데 5.16 혁명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 공수단에 들어가서, 그때 공수단 단장이 박치옥 대령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요? 제가 여러 번 썼기 때문입니다. 박치옥 대령하고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박정희 소장이 망설였죠. 늦게 가죠. 늦게 가서 기다려서 이제 박치옥 대령이 기다려서 박정희 소장이 오니까 부대를 끌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김동하 예비역 소장이 끌고 나오기로 한 저 더 멀리 있는 김포 쪽에 있는 해병대가 이 공수단 앞을 지나갑니다. 해병대는 박정희가 주저했다는 걸 모르니까 약속한 시간에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원래는 공수단이 앞에 서고 해병대가 뒤에 따라오기로 했는데 해병대가 앞에 서고 공수단이 뒤에 따라오는 형태로 해서 영등포 쪽으로 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의 다리는 그 노량진에서 그 용산으로 이어지는 제1한강교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한강에 다리가 매우 많지만 그 다리를 건널 때 누가 쿠데타 한다 그러니까 육군본부는 지금 어딘가 하면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그 자리. 저는 육보 자리를 잘 압니다. 군대 생활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걸 막자라고 해서 육본을 지키던 헌병대 1개 소대가를 보냅니다. 대위가 이끄는 부대가 나가죠. 그 한강다리를 딱 막고 사격 자세를 피하고 총을 쏩니다. 자, 이때 이제 해병대가 앞에 딱 서고 뒤에 공수부대가 섰습니다. 총을 쏘니까 전원 이제 사격을 하는 자세가 벌어졌죠. 근데 다리가 좁으니까 중대 1개 소대가 막아도 대령이 이끄는 부대, 소장이 이끄는 부대도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박정희 소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일본말로 그랬대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밀어붙여라. 하는데 그때 딱 앞으로 뛰어나오는 장교가 있었어요. 그게 공수단 대위 차지철입니다. 61년도니까 34년생이니까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만 27이 되는 거죠. 그 차지철 대위가 소리를 지르고 확 가니까 겁을 먹었는지 그 육군 헌병대가 한강에서 사격자세를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도망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수단과 해병대가 한강을 건너서, 그때는 한강 남쪽, 지금 영등포 이쪽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들어오면서 시청 앞에 진주를 하고 경복궁에 진주하고 그때는 청와대가 아니라 경무대에 있죠. 경무대에 들어가고 하면서 5.16 혁명을 완성하는 거가 되죠. 네. 그때 이제 대위였던 차지철 씨는 그 다음 해 62년도에 소령이 됩니다. 28살에. 그리고 바로 중령으로, 소령에서 한 달 하고 나서 2달 만에 중령으로 특진한 다음에 예편합니다. 그리고 63년도에 6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만 29 나이죠. 그때 공화당 전국구 의원, 지금 얘기하면 비례대표제 의원으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대학을 안 나왔잖아요. 고등학교 학력, 용산고등학교 나온 거 가지고 그땐 간부부생이 고졸이면 됐으니까 그래서 장교가 됐는데 사관학교 못 간 게 한이 됐는지 국민대학교 정외과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한양대학교에서 2년 만에 정치학 석사 박사를 다 받아요. 이거는 이제 교수들이 만들어준 거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엉터리였습니다. 그냥 대학교 학위도 받기 쉬웠어요. 학사도. 그래서 차이철 씨는 학력 컴플렉스를 끼고 이제 박사까지 되는데 이게 다 국회의원 만 29에 국회의원이 되면서 다 이런 걸 누리죠. 64년도, 65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은 해야 되겠는데 이 돈은 없고 하니까 한일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경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경제를 하려면 세 가지 요소. 토지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린 땅은 있고 사람은 있어요. 일자리가 없어 그렇지. 근데 자본이 없어서 못 키우는데 이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한일국교 정상화를 해서 청구권 자금을 받고 또 하나 서독에 광부하고 간호사를 파견해서 그 인건비를 받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에 제일 먼저 해병대 청룡, 이어서 육군의 맹호, 이어서 육군의 백마, 이건 전투 부대를 보내고 그다음에 비둘기 부대, 또 백구 부대, 이거는 이제 지원 부대로 이렇게 한 일개 군단급 부대를 파병하게 됩니다. 이거는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이제 통킹만 사건을 통해서 월남전에 개입을 하면서 지금 말하면 다국적군을 만드는데 한국 들어와라 그러니까 아시아 문제니까 유럽 국가들은 안 오고 아시아에서 갈 수 있는 나라는 한미동맹을 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꼽히니까 와라 그러니까 뭐 우리는 조건을 거는 거죠. 그때 이제 미국 이제 케네디 대통령도 만나고 박 대통령이 하면서 뭘 이제 미국한테 그냥 가지는 않죠 절대로.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이 또 거기도 거래니까는 덜 주고 하려고 할 때 이때 야, 이 군인 출신 초선의원 만 30 간 넘긴 65년쯤 됐으니까 차지철 의원이 갑자기 뛰어나와서 군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월남 파병 결사 반대를 외칩니다. 굉장히 한 겁니다. 세게 나갑니다. 그럼 진짜 차지철 의원이 뭘 알아서 했느냐? 천만의 말씀. 그거는 5.16 당일날 한강 제일 한강을 돌파하는 용기를 보였던 공수단 대위를 주목했던 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그래서 그를 조기 예편시켜서 국회에 집어넣겠지. 친위대로. 월남 파병 네가 반대해라.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덕분에 한국은 월남 파병하는데 더 많은 걸 받아냅니다. 대미 협상력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한국군 현대화가 이뤄지게 되죠. 차지철과 박정희는 그리고 이제 차지철 씨는 6대, 7대, 8대 세 번 국회의원을 하나? 6대, 7대, 8대, 9대까지 하는구나. 어이구 3, 4, 12, 12년 동안 4, 4, 16 국회의원을 꽤 오래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 경호실장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랑 끝까지 같은 배를 탔죠. 이재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 이렇게 제 느낌으로는 저희도 뭐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번에 뭐 자기 선조 산소에 뭐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굉장히 코너에 몰려있는 더군다나 경기도 지사 때 비서실장 한 분이 극단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많이 기가 꺾이고 참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사건을 저 공개해서 흉매니 뭐니 해놓고 흉매라 그랬으면은 그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을 해야 했는데 고발도 안 하고 있어요. 친척들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가 저 사건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자꾸 뭔가 만들어서 모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처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김능한 대법관 같은 사람들이 그 징용 문제를 저렇게 꼬여놓은 거는 참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이 한반도의 국제 질서는 미국이 만드는 거예요.
미국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반대를 해놓으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이걸 풀었어야 되는데 피해가 버린 거죠. 윤 대통령이 지금 용감하게 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재명 씨가 반대하면 할수록 윤 대통령은 오히려 더 많은 노력을 하니까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고마운 게 됩니다. 그게 제가 무슨 얘기냐? 제가 제 방송에서 여러 차례 진짜 수박은 개딸이고 진짜 수박은 이재명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수박은 이재명으로 보여요. 벌써 이제 2년이 됐네. 2021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땐 검찰총장이죠. 그렇게 탄압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준 1등 공신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금 추미애는 숨도 안 쉬고 있죠. 뭐 하는지 존재감도 없죠. 지금 이재명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문제 갖고 반대를 하니까 윤 대통령은 더 협상력이 좋아지죠. 차지철처럼 박정희와 한길을 가는 그런 운명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도와줍니까? 참이해란다. 누구지? 추미애 그걸 보면서도 이재명 씨는 저러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는 참 잘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렇게 이재명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론적으로는 한일 관계는 복원이 되고요. 한미 관계도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굉장한 노력을 해서 내년 총선을 과반수 이상을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정치는요, 국제정치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도 어느 정도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재명을 차지철에 비교했습니다. 물론 추미애하고도 비교합니다. 추미애가 윤석열을 띄운 거를 보고도 모르고 참 윤 대통령이 기시다를 만나고 할 얘기를 이재명이 다 해주고 있어요. 이재명이 말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이렇다 그러면 더 협상력이 좋죠. 그래서 그 면에서는 우리 진짜 수박 이재명을 향해서 저도 박수를 짝짝짝 치는 바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